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도가 아플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임상에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한 3가지의 원인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도염입니다. 요도염은 주로 감염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요도 쪽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이 때문에 요도 안축벽으로 상처가 발생이 되죠. 이 상처를 소변이 통과하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통증의 양상은 주로 쓰린다. 쓰린 형태의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소변을 볼 때 이 쓰린 증상이 심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립선 결석 때문에 요도 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는요. 전립선이 이제 석회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 내에 수산칼슘이라는 부분이 전립선 안에 높은 농도로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석회가 존재하게 되고 이 석회가 결정을 이루게 되면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석이 정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혈관 요도죠. 요도 쪽 점막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통증의 특징은요. 따갑습니다. 아주 따갑게 표현되는데 주로 언제 많이 표현이 되냐면 사정할 때 정액이 이동할 때 그 안에 있는 결석이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정 시에 아주 짧고 강하게 따가운 형태로 요도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부신경이나 요도신경의 포착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포착이라는 것은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전립선인데요. 이 전립선 아래쪽에는 이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이제 직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사이로요. 요 골반저 근육은 요 사이로 이렇게 음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도신경이고요. 또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가는 음부신경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들이 이 골반저 근육이요. 요 골반저 근육이 아주 딱딱해지거나 긴장이 되면 여기에 압박을 받습니다. 내려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단단한 긴장 형태로 포착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착 현상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 음부신경이나 요도신경의 포착은 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골반저 근육의 긴장 때문에 발생합니다. 골반저 근육은 PC 근육이라고도 하죠. 보통 PC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근육의 이제 긴장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죠. 딱딱해지거나. 그러면 이 골반저 근육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딱딱해질까를 살펴야 되겠죠.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2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립선염. 전립선염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만성화된 전립선염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 전립선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많지 않은 경우에서 항문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질이 되겠죠.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이 붓거나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 주변으로 혈액에 대한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골반 귀저근에 대해서 혈액을 통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골반 귀저근이 뻣뻣해지거나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 치질이 좀 심해지면 통증이 발생하겠죠. 이 주변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연결되어 있는 골반 귀저근 여기도 이 통증 때문에 수축성 반응을 오랜 기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내려가는 신경이 포착되는, 붙잡혀서 충분하게 순환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들의 특징은 이 포착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은
주로 저립니다. 음경이 저려요. 그리고 좀 시리다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음경 말고도 이 음경 좌측과 우측으로 있는 허벅지 안쪽까지도 저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도염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병원 등에서 항생제라든가 소염제라든가 하는 이런 약물들을 통해서 제법 잘 관리가 됩니다. 상처도 잘 아물고 원인이 되는 원인균들도 잘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요도염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통증, 요도 통증은 한 방에는 잘 내원을 안 하시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결석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 이 경우는요, 원래 결석은요, 신장 등의 결석이 발생하면 쇠석법이라고 해서 초음파로 작은 돌들을 깨냅니다. 다다다다 때려가지고. 그래서 돌을 잘게 부순 다음에 그 부순 작은 알갱이 형태로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립선의 결석인 경우에는 일단 결석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자체가 초음파를 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쇠석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쪽에 주로 레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방 쪽에서는 이 결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천연물을 통해서 요 결석을 용해할 수 있습니다. 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묽어진 상태를 배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 배석은 결석이 이동하는 그 공간들 있죠. 그 공간들을 연동성을 높여가지고 결석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조건, 이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묽게 한 다음에 그 묽어진 상태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결석을 줄여내거나 그로 인한 어떤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음부신경에 의한 포착이 사실은 제일 난이도도 높고 많은 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애를 먹다가 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경우인데, 이 음부신경을 포착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기초 질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염이나 항문 질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요 기초 질환을 치료하는 게 1번이 되겠죠.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도 치료해야 되고, 또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항문 질환을 치료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환들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반적 근육의 긴장도가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보통 해결하는 방식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침 치료고, 두 번째가 이제 약침인데, 약침 중에서도 이제 이 봉동약침이라고 하는 이런 치료가 유효도가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되고 만성화된 분들은 이제 이런 한약물, 약물 치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통상 이 두 가지 침치료나 봉동약침의 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골반 기저근, 요 기저근이 주로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들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요. 이 근막에 경결점들이 있습니다. 이 경결점을 침으로 직접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기적인 그 신호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제 근육에도 근전도라고 해서 전기가 좀 가볍게 흐르게 되는데, 침작을 주게 되면 이런 근전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근육이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서 근막의 경결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침치료의 장점이 이게 비침습적이에요. 침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있어서 조직을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육까지 충분하고 안전하게 이동해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병원에서 활용하는 이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늘더라도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들을 해치고 지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치료를 통해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건 참 좋긴 한데 이 침치료가 이제 유효 시간이 좀 있습니다. 통상 이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이 침착에 대한 유효 시간이 좀 있는데 침 맞고 다시 예전으로 조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침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내지 한 3회 정도의 시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돼야만이 이제 충분하게 이 해소가 되고 풀려가는데 이제 한 만성인 경우 한 15회에서 20회 정도의 시술 정도가 보통 요구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동약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포착된 신경이요. 이렇게 눌려 있다 보면 얘가 이제 많이 눌려 있다 보면 이 눌린 부위가 가벼운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염이죠. 신경의 염증 때문에 2차적으로 통증이 또 가중되어 있는 경우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봉독약침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봉독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일종의 벌독이죠. 정제된 벌독입니다. 그냥 쓰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 봉독은 천연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소염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소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웬만큼 염증성 통증을, 특히 그 신경에 관련된 염증성 통증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로도 조금 약간 미흡합이 있거나 이 근육의 그 기저근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여행 상태를 높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물적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치료만 가지고도 요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 풀고 또 순환 정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도가 아플 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 수단을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